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엑셀에서 단위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엑셀 사용자니까 엑셀에서 단위 변환을 하려고 그러면 금액 단위 변경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변환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뭘 쓸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요 셀 서식 이용해서 표시 단위를 변경하는 방법들을 많이 쓸 거예요. 자, 이 방법은 근데 인제 1000 단위, 그러니까 인제 세 자리씩 1000 단위, 100만 단위씩으로 단위 변환할 때는 유리한데, 우리나라 화폐 단위처럼 네 자리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에 만, 억 이런 단위를 조정하는 데는 쪼금 불편함들이 존재하는 것들은 사실이지요. 자, 그럼 인제 셀 서식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걸 이용하게 되죠? 계산식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만을 나누든가 억을 나누든가 이런 식의 동작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물론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쪼금 쉽게 간편하게 하려고 그럴 때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값 붙여넣기, 나누기 옵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단위 변경하는 작업들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엑셀에서 단위 변환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런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자, 그럼 인제 이런 식의 작업을 우리가 매크로에서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인제 매크로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코드를 개발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인제 매크로에서는 매크로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인제 질문 올라와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면서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확인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질문 내용은 이래요. 고급 필터를 통해서 나온 값을 나누어서 붙여넣기가 될까요?"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뭐 아래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오고 있는데, 여기 수량이라고 하는 열을 보시면 자, 이렇게 숫자가 얼마.00 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지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 단위가 억이래요. 요 아래쪽에 써 있어요. 자, 그래서 표시 형식 같은 걸 이용해서 단위 조정하는 동작들을 해 놓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인제 실제하는 값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거죠. 인제 이런 것들을 인제 매크로를 이용해서 고급 필터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단위 변경까지 되지는 작업을 좀 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아래쪽에 좀 스크롤해서 내려보면 사용하고 있는 코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수량이 입력되어져 있는 범위를 참조하고 나서 선택하고 나서요, 그 선택된 범위의 표시 형식을 변경하고 있는 코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실제 값으로 바꾸는 동작들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니까, 제가 뭐 파일은 따로 올려져 있지 않아서 그냥 비슷한 단위의 숫자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 놓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파일을 가지고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파일을 열어보면 제가 금액을 여러 범위에다가 입력을 해 놨거든요. 자, 그럼 이 범위에 입력되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단위 변경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개발 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뭐 매크로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는 개체를 하나 삽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인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크로를 만들 수 있으면 되는데, 자, 서브 프로시저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위 변환이라고 하는 매크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기본적으로 셀 값에다가 원하는 단위를 나눠 가지고 원하는 결과값을 표시하는 거죠. 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코드로 입력해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리면, 자, 이런 거죠. 레인지 A1 셀에 값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요 레인지 A1 셀의 값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1억으로 나눈 결과값들을 셀에 저장하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 표시 형식 정도만 바꿔주면 되니까 A1 셀에 넘버 포맷 이용해서 표시 형식을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작성한 이 코드를 동작시켜 봤을 때 요 매크로 실행시켜 보면 알겠죠. 바로 화면에 보여져 있는 게 지금 A1 셀이 아니라 A2 셀이 되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도 A2 셀 F4 키 눌러 가지고 실행하든지 아니면 요 플레이
버튼 같은 것들을 클릭을 해서 매크로를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셀을 한 개 정도는 이렇게 바꾸는 것들이 가능한데 얘를 이런 범위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자, 복사해서 제가 붙여 놓고 Q라고 할게요. 매크로 이름은. 제가 여기 있는 주소를 3셀부터 A20셀 범위까지를 선택을 하고요. 3셀부터 A20셀, 3셀부터 A20셀. 자, 그럼 지금 이 범위 안에서 지금 참조하려고 하는 대상 범위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럼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단위 변경되어지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단위 변환 툴을 선택을 하고요. 실행시켜 보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자,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바꾸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크로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여러 셀 대상 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동작들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보통 순환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순환문을 이용해서 동작하도록 이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면 3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작업을 셀 하나씩만 한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순환문 구조를 만들어 볼게요. 개체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포이치 넥스트 순환문을 써서 제가 레인지 A3셀부터 A20셀에 있는 셀들을 하나씩 요 셀 개체 변수에 연결해 가지고요. 하나씩 이런 식의 변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넥스트하고 얘는 들여 쓸게요. 자, 그리고 자,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뭐 물론 뭐 매크로에 익숙하신 분들이야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고 있으면 대략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게 이미지가 잘 안 잡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A3셀이잖아요. 여기 있는 범위 내의 첫 번째 셀이니까 여기 있는 셀이 하나 여기에 연결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단위 변환하는 작업하고 표시 형식 바꾸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자, A3셀부터니까 그다음 셀은 A4셀이 되겠죠. 요 두 번째 셀이 이렇게 동작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그다음 셀이 동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셀까지 모두 작업하는 20셀까지니까 자, 이런 식의 코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뭐 이런 식의 설명 가지고는 완벽하게 이해되지긴 어렵겠지만 대략 어떻게 동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실행시켜 보면 자, 실행. 자, 그럼 이렇게 제대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가장 뭐 일반화된 어떤 그런 코드 작성 방법, 초보자들 대상인 경우에는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것들이 보통 일반적이에요. 자, 근데 뭐 이런 식의 작업이 순환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 결코 빠르거나 뭐 코드 길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하려고 할 때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걸 제가 모듈을 하나 더 삽입해 가지고 두 번째 금액 범위에다가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단위 변환인데 아까 3 까지 했으니까 4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인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evaluate라고 하는 그 계산 문자 계산식 문자열 같은 것들을 실제로 계산해서 결과값을 돌려주는 그 메서드라는 게 있죠. 자, 그걸 이용하는 방법들을 쓸 건데 자, 일단 범위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잡아 볼게요. B2셀부터 B20셀 범위 이렇게 일단 잡아 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값을 한 번에 단위 변환하는 동작들을 할 건데 자, 일단 evaluate 함수 메서드죠. 이걸 이용해서 처리할 건데요. 얘는 계산식 문자열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 B2셀부터 B20셀이라고 하는 이 주소를 일단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주소를 뭐 어드레스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지금은 좀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직접 작성을 해 볼게요. 이렇게 작업을 해서 여기다가 10의 8승에 해당하는 10을 1억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0이 8개 되어지는 것들이니까 10의 8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범위 안에 있는 셀의 값을 요걸로 나눠 가지고
계산해서 다시 집어넣는 동작을 하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작업하고 난 다음에 표시 형식만 바꿔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넘버 포맷 이용해서 아까랑 동일하게 자, 이렇게 표시 형식을 설정해 주는 동작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실행시켜 보면 자, 한 번에 바뀌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인제 조금은 쉽겠죠. 자,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쪼금 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 작업을 얻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데 보통 범위가 딱 고정된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B2셀부터 B20셀 이렇게 되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범위는 항상 유동적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범위를 일단 먼저 정확하게 잡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일단 변수 선언해 가지고 쓰시는 경우들이 좀 더 많긴 하니까 제가 변환할 범위라고 하는 레인지 개체를 하나 선언해 놓고 변환 범위를 이번엔 C열에다가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그럼 C2셀부터 작업하는 것들은 맞는데 마지막 셀은 뭐 사실 데이터가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래쪽으로.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요 부분들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을 쓰셔도 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쓰셔도 되는데 뭐 공식처럼 쓰는 방법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C열에서 AND XL up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요 변환 범위가 여기 B2셀부터 셀을 제가 마킹을 좀 해 드릴게요, 여기.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잡냐면 요 맨 아래 셀이에요. 여기서 C열의 마지막 셀에서 컨트롤 위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해당 열의 마지막 데이터가 입력되어져 있는 셀 위치로 이동해 가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시작 셀, 여기가 끝 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그걸 지금 코드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아 놓고 나서 자, 이 변환 범위를 제가 evaluate 함수를 메소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면 자, 여기에 인제 계산식에 주소가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소는 아까는 제가 직접 입력을 했는데 지금은 요 변환 범위에 따라서 주소가 달라져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 볼게요. 이 변환 범위에 어드레스 이러면 이게 주소가 들어가져요. 주소가 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나누기 10의 8승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은 계산식이 돼지는 거죠. 자, 그리고 변환 범위의 소식을 자, 이렇게 바꿔라 라고 하면 자, 이거를 인제 실행시켰을 때 결과가 제대로 돌려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데이터가 더 있어도 얘는 제대로 동작을 하는 코드가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이런 식의 작업을 우리가 뭐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걸 좀 응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제가 머리로 지금 코드를 좀 가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올려놓고 5까지는 썼으니까 6이라고 해볼게요. 6.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 요 D열을 대상으로 해서 동작을 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 D열에 요 변환 범위 주소를 이렇게 안 집어넣고요. 이렇게 있으면 좀 헷갈리니까 좀 뭐 글쎄요. 어쨌든 뭐 이런 방법들을 쓸 때 방법이 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 리플레이스를 가지고 뭘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일단 여기에 주소가 들어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주소가 들어와줘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그냥 물음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리플레이스니까 여기 첫 번째 있는 문자열에서 요 물음표 부분을 뭐로 바꿔라라고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에 변환 범위의 주소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실제로 아까 제가 요렇게 입력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뭐 여기 있는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요 부분이 주소가 나타나줘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제가 그냥 이걸 물음표라고 그냥 입력을 해 놓은 거고 요 물음표 부분을 요렇게 바꿔 가지고 evaluate 계산하고 난 결과를 저장하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열 주소만 D로 바꿔 가지고 얘를 인제 동작시키면 요 D열의 코드도 단위 변환이 되질 수 있겠죠. 자, 이걸 플레이 버튼 눌러 가지고 실행시켜 보면 제대로 변환되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일반화된 방법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 뭐 이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아마 대부분 단위 변환하시는 작업들을 해 들어갈 때
크게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경우들은 없을 거예요. 자, 뭐 오늘은 단위 변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